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의 코인 돋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오늘 김영석의 코인 돋보기에서는 강성우 KDA 회장을 모시고 디지털 자산 과세 유예 배경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성우 회장님 같은 경우에 저랑 또 몇 번 이렇게 그렇죠. 또 뵙기도 하고 이렇게 또 방송에서 단둘이 이렇게 뵈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맡고 계시는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 KDA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KDA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인마켓 거래소를 회원사로 해서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구축에 기여를 하자는 차원에서 실명계좌 발급, 장관급 전담부처 가상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이라든지 한국형 가상자산 입법 방안 등 그 정책 포럼 등을 통해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여야, 국회, 정부 당국 등에 건의를 하면서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두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소 자율 규제를 위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더불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굳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이 연합회가 크게 우리나라에 이 양대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닥사와 KDA.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어떤 규제안이라든지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율 규제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게 KDA가 아닌가. 예, 저희들인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있고 발행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는 곧 가상자산 산업의 기초다라는 핵심적인 명제를 가지고 지난 7월 14일 날 8개장의 그 46개조에 해당되는 기초안 공동 가이드라인 이미 발표를 하고 또 8월 11일 날 그 국민의힘 그 민당정 포럼에서도 재차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5개 원화거래소 닥사 그리고 코인마켓 거래소 KDA가 있는데 KDA는 아무래도 코인마켓 거래소가 쉐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원화마켓 거래소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면 이제 강도를 조절하겠다 하고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현재 닥사에다가 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달라. 그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것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 KD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했던 것을 강도만 조정해서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어떤 경쟁의 관계라기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이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자라는 게 제일 큰 목적이죠. 핵심이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있는 거지 거래소가 있어서 투자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가상자산 산업의 생태계가 확장하려고 하면 기존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면서 계속 잔류를 하고 그거를 보고 또 다른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입이 되어야 생태계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손해를 본다. 그럼 기존에 있던 분들이 빠져나가고 그걸 보고 새로 들어오고 싶었던 분들까지도 들어오지 않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 생태계 기초가 무너지면서 거래소도 발행자도 다 피해를 볼 생존할 수 없는 도미노 효과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그 모든 거래소라든지 생태계에 관여하시는 분들 정부 당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KD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난 23일에 또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 2년 동안 유예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나왔죠. 사실은 이게 업계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과정이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금투세 2년 유예와 연계가 되면서 당연히 그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과세당국인 기재부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그 국회에 제출을 하죠. 네. 그럼 여러분들도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럼 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투자자와 거래소가 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이라든지 루나테라 대폭락, 예. 그리고 국내 대표 위믹스 토큰의 상장 폐지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맞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결정할 때는 지난 2020년 불장이죠. 예. 그럼 그때에 대비해서 지금은 가상자산 크립토 윈터로서는 혹독한 시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시중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은 법도 없는데 왜 세금을 걷어? 예. 그래서 지난 상부 대선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하죠. 선 제도 정비, 후 과세. 우선 예. 법부터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그 공약대로 가겠다라고 해서 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법을 먼저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어떤 뭐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는 거죠. 예. 저도 그 공직자 출신이지만 예.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봉급을 받는다든지 그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대의 정치에 의해서 표에 선출되거나 아니면은 임명된 공무원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권한을 대행하잖아요. 예. 당연히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제도 후 과세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돌출 변수가 나오죠. 지난 11월 달 중순에 그 국세청이 예. 거래소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혹시 내년 1월 1일에 과세할지도 몰라. 네네. 그래서 취득원가 개념을 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예. 그럼 시장에서는 갑자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한다고? 큰일 났다.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반발을 넘어서 당혹스러운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부나 국회가 당연히 했어야 될 그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이라든지 그 시행령, 예. 시행규칙,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국세청이나 거래소가 만들어야 비로소 과세가 가능한데 예. 그런 기초적인 역할도 하지 않고 과세를 하겠다고 과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상당히 지난 한 달 동안 그 투자자들이나 거래소 관계자들이 시달렸습니다. 예. 그런 현실을 보고 기획재정부가 11월 21일 날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냅니다. 예. 기존 2년 유예 과세 방침에는 변경이 없고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겠다고 해서 드디어 그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가 되면서 지난 23일 날 밤늦게 예산안 금투세 유예, 가상자산 유예 법이 통과가 되면서 가상자산 2년 유예 과세가 결정된 것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 과정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코인 시장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불어오기 시작한 게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5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이게 빨리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예. 그 지난 상부 대선을 계기로 그 이후에 당연히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가 2025년으로 2년 유예될 것이다. 예. 그리고 따라서 가상자산 과세도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가 될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예측을 하고 있었죠. 예.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식 부자 감세다. 그렇게 하면서 여와 야 간에 그리고 정부와 야당 간에
그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었죠. 예. 그러나 23일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에 정한 기한이 너무 초과됐잖아요. 예.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다 보니까 여와 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크리스마스 전에 해야 된다.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합의를 보면서 그 예산 부서 법안 중 하나인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정부와 여와 야당 간에 합의가 되면서 드디어 지난 23일 날 밤늦게 내년도 예산안, 금투세, 2년 유예, 가상자산 유예 안건들이 한 번에 통과가 되어서 예. 저는 한 달 동안 혹시나 내년 1일부터 과세할 것이 아닌가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초록백만 투자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5일 KDA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에 대해서 올해 안에 이 국회에서 처리를 촉구해야 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5일 날 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 왜 그러냐 이거죠. 불과 9개월 전인 지난 상부 대선 때 이미 양당이 공약을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를 결정한 지난 2020년 불장과 달리 지금은 크립토 윈터다 전 세계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가상자산 과세 관련한 세부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할 경우 일부는 폭탄 과세, 일부는 면세 과세. 그럼 시장이 극심한 혼란과 이를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그 신뢰가 깨지면서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했을 경우에 투자란 수익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자칫 국내 시장이 초토화될 수도 있다. 예. 특히 여기서 주의한 것은 지난 2020년도에 그 과세가 결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로 되었었잖아요. 네. 그게 2년 유예가 됐기 때문에 2년 동안 정부 당국과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행정과 부작위에 의해서 처리한 일을 왜 투자자들의 책임을 전가하느냐.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 중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라 라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이 촉구를 계기로 해서 다양한 접촉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디지털 자산의 양도 그리고 대여 소득과세에 대한 현행 법 규정은 어떻게 지금 간단합니다. 진행되고 있나요? 예. 첫 번째는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이고 무형자산은 현행법상 기타 소득으로 봐서 지방세를 포함해서 22% 과세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기타 소득인 경우는 250만 원 이상 수익은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럼 현재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그 가상자산의 시세 가격은 국내 사개 원화거래소의 2개월 평균 가격으로 한다. 이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을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국민들에게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곧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세한 그 과세 규정들을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말씀드리면 과세는 법률에 의한다는 조세 법정주의의 위반입니다. 예. 위법한 행정이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은 세무서 공무원들이 과세 실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못해. 그렇게 막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부는 폭탄 과세, 일부는 운 좋게 면세를 받아서 시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도 현행법에는 기본 원칙만 제시되어 있을 뿐
과세할 수 있는 하위 규정들이 없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다. 심각하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뭐 현행 규정되어 있는 이 과세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 들어본다면 그렇습니다. 어떤 토크를 빌장인 작년도 하반기에 비트코인 하나를 이제 5천만 원에 샀다는 가정을 합시다. 예. 그럼 현행 그 소득세법을 따른다면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코인을 비트코인 하나를 사가지고 금년도 크립토 윈터인 금년도 말 종가로 2천만 원에 현행법이라면 예. 소득세 신고를 하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시장이 좀 나아질 걸로 보죠. 예. 그럼 내년도 하반기에 비트코인을 3천만 원에 팝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5천만 원에 사서 3천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손해죠. 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올해 가격은 2천만 원, 내년에 판 가격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너는 1천만 원 소득이 있어. 그럼 1천만 원 마이너스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빼면 750만 원에 대한 22% 165만 원. 예. 그럼 나는 이미 손해를 본 2천만 원, 예. 세금 165만 원. 늘 내가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그 전 세계 공통의 과세 원칙이 뭐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네. 기본 원칙마저도 위반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규정 가지고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 2년 유예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또 우스갯소리에 나왔던 얘기가 돈을 예를 들어서 손해를 봤다. 네. 손해를 봤다고 돌려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사례로 들어보니까 더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예. 그럼 이번 그 과세 유예, 2년 유예 결정에 대해서 KDA에서는 어떤 입장을 발표했습니까? 예. 아까 우리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발표했는데 네. 마치 정부나 여야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 2년 유예 결정을 뭐 특혜를 주거나 시혜를 준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예.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미 지난 3구 대선 9개월 전에 공약을 했어.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과세를 결정했던 지난 2020년 불장과 달리 지금은 아주 바닥을 기고 있는 크립토 윈터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상자산 과세 결정을 한 후 예. 2021년, 2020년 2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거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정부 당국도 여야 정치권 국회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오히려 행정과 입법의 부작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결과 TV도 구축이 되었지 않아서 예. 현행 규정으로는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2년 유예는 당연한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관련 규정 개정 그리고 전산 대비 구축 등을 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혼란 없이 아주 정상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 당국이나 여야 정치권에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가상자산을 또 양도하고 대여에 대해서 소득을 과세하기 전에 가상자산법부터 그 전으로 올라간다면 그렇습니다. 정비를 하고 또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가장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도 없는데 예.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뭘 했다고 세금을 받겠다고 그런 것이냐. 예. 이것이 아주 바닥에 생생한 민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그 세금 규정 이전에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하며 가상자산 산업을 정부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밝히는 가상자산법부터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이다. 예. 그럼 이것이 우리 그 투자자들이나 협회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상부 대선에서 양당 모두 똑같이 가상자산법을 제정하겠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양당 모두 이번 올해 정기국회 중 가상자산법을 민생경제법으로 분류를 해서 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 지난 6월 달에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유럽연합인 경우 미카 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지난 9월 달에 백악관이 그 각 부처 계획을 포괄하는 그 팩트 시트를 발표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흐름을 봤을 때 예. 가상자산법 제정을 먼저 하고 과세를 먼저 하는 것, 과세를 나중에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선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한 그 규정 이전에 가상자산법부터 제정을 하고 그 법의 취지에 맞도록 소득세법 하위 규정들을 개정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세가 2년 유예된 것은 또 별도로 하고 이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법적 원칙을 어디에 두느냐에 예.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우리 투자자들도 명확하게 그 인식을 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도 당당하게 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거지. 예. 내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를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정부가 임의적으로 과세할 수가 없다. 예. 관련 법에 아주 철저히 세세하게 의거해서. 예. 기준을 정해서 공무원들은 그 법의 기준을 집행할 뿐이다. 조세 법정주의죠. 그러면은 그 가상자산 양도되어 과세 2년 동안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과세할 수 있는 조세 법정주의 예. 개념에 충실해서 그 하위 규정들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전에 회장님께서 이 국가의 존재 이유, 가치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너무도 당연한 말들로 그렇죠. 대답이 그렇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럼 이 앞으로의 이 과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소가 예. 될까요? 이것은 그 지난 상부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예. 그리고 여야 정치권 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있었던 것은 법이 없다. 네. 그건 곧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상부 대선 당시에 2030의 표심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법을 먼저 만들고 과세를 하겠다. 선제도 후과세 원칙이 지키는 상황에서 그럼 세부적으로는 봤을 때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뭡니까? 국격을 넘나들잖아요. 네. 초국적성을 감안을 해서 국제적인 제도의 흐름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국제적 정합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주식을 비롯해서 금융투자 소득세 승과의 형평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가상자산 사람은 신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제도에 가상자산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에어드랍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끝으로는 그러는 가운데 납세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납세자 수용성, 다시 정리를 하면 선제도 후과세의 원칙하에서 국제적 정합성, 그 금투세 등과의 형평성, 가상자산 특성의 반영, 납세자 수용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그
소득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과 거래소의 그 전산 DB 시스템도 아주 정밀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이 과세를 또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본 공제 금액부터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 디지털 자산에 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시기에 사실은 주식보다도 어쩌면 이 뭐 속히 말해서 객단가가 높은 그렇죠. 네. 투자처라고 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본 공제액을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290만 원입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주식인 경우에 5천만 원이죠. 예. 그러면 그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30 표심을 겨냥해서 지난 상부 대선에서 그 양당 후보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의 기본 공제는 5천만 원으로 한다고 이미 공약을 했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 국내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영미권 국가인 경우에 이것을 우리나라처럼 그 기타 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세, 우리 말로 말하면 투자, 네. 금융투자세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미 양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이 제출이 국회에 돼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것을 이미 자본, 투자, 금융투자 소득세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번 그 소득세법을 개정할 때는 기본 공제를 250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화 사대주의적인 측면으로만 또 치고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따라갈 필요도 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네.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초국경성.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세금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투자할 사람들이 외국에 가는 거죠. 그렇죠. 또 반면에 한국에서 세금이 높으면 한국의 시장에서 코인을 거래하고 싶었던 외국의 투자자들도 안 온단 말이죠. 예. 따라서 이런 그 디지털 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많이 감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심화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부 유출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관계 당국에서 좀 면밀한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손익 2월 통산제도까지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사례에서 보면 예. 5천만 원에 비트코인을 하나 샀던 분이 네. 2천만 원 손해를 봐도 오히려 세금을 또 부과를 1천만 원 이득을 봤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예. 그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현행 소득세법인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5년을 기한으로 해서 예. 손익 2월 통산제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죠. 가상자산인 경우는 손익 2월 통산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과거에 손해봤던 것은 국가에서 몰라. 그건 뭐 너가 알아서 하고 이익 본 것만 우리는 세금을 부과할게 예.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이미 그 금투세에 의해 가지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으로 인정을 했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3구 대선에서 양당 후보가 모두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 과세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 소득세법을 양당이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또 끝으로 보면 미국, 영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5년제가 아니라 기한을 두지 않고 손익통산 2월제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적인 상황이나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손익통산 2월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나라 국내 가상자산의 그 세금의 과세가 높아지면 국내 투자자가 떠나고 외국 투자자가 오지 않으면서 자칫 시장이 초토화될 수 있는 예, 빈대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울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이 대여소득에 대한 개념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정립을 해야 될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을 해서 그 가상자산 과세의 하위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가상자산인 경우는 신산업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다양한 그 관리 방법이 새롭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현재 뭐 가상자산 스테이킹 그리고 대출 플랫폼을 통한 예치 이런 그 렌딩 서비스의 대여 소득인 경우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인 경우도 아직은 2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라든지 또 학계의 그 집중적인 검토를 거쳐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채굴 방식 이 경우만 하더라도 작업 증명 방식도 있고 그 뭐 지분 증명 방식 그리고 뭐 에어드랍이라든지 하드포크에 의한 이런 경우도 아직은 국제적으로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국제 기구와의 공동 협력 그리고 국내 학계나 업계와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타당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과세안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취득 원가 개념 또한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하고 정립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취득 원가 개념 어떻게 정립을 하는 게 제일 타당하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난 11월 달 국세청이 그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갑자기 두 가지 원가 개념을 제시하죠. 2022년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0으로 해놓고 그 보유자의 소명에 의해서 가격을 수정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 가상자산 시세 가격인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에 의해서 국내 4개 월화거래소의 그 2개월 평균가를 시세 가격으로 조정을 해서 국세청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방향인 경우에 잘못 적용하면 어떤 사람인 경우는 과세 폭탄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면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가장 힘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022년 21년 같은 경우는 불장이어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가가 아주 상승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아주 바닥을 지고 있는 크립토 윈터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과세의 기초가 취득권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세금의 부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인 경우에는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국제적 정합성, 외국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이 납세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2년 동안 심도 있는 그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확정하고 그것을 소득세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득세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 규칙 등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이 법제도를 좀 제대로 정비한 다음에 이 과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겠네요. 뭐 저도 공무원입니다만은 공무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인 경우는 국회에서 법을 입법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국회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을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득세법에 따라서 하위 규정에 해당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정부가 제정을 한 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접점은 뭐냐면 전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서구가 뭐 어느 거래소로 통해서 거래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국세청과 거래소 간에 연결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거래했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국세청과 거래소 간에 연동된 가상자산 양도되어 소득 과세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먼저 하고 예. 두 번째는 그것을 사전에도 충분한 시험 가동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결함, 에러 부분들을 적출해서 수정을 한 후에 그걸 오픈을 해야 시장에 혼란도 없고 또 우리가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거지만 한국이 우리가 스스로 G10 국가로 하지 않습니까? 12 국가다. 예. 좀 국격에 맞도록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는 선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제도를 정비하고 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국세청과 거래소 간의 전산 시스템도 정교하게 구축을 한 후에 시험 가도를 거쳐서 예. 혼란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달갑지 않은 어감으로 또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 과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도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주목할 부분은 그 두 가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3월 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서명을 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9월 달에 그 지난 3월 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행정 서명을 근거로 해서 관련 부처들이 백악관에 대책을 보고를 해서 그 토탈 발표하는 것이 팩트시트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소비자 보호, 즉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 발행자나 거래소 규제도 하지만 아울러서 또다시 기업도 보호를 하겠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특히 그 27개국을 회원사라고 하고 있는 유럽연합인 경우는 무슨 원칙을 밝히느냐. 디지털 금융 유럽연합을 위해서 암호자산법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은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갖겠다. 그래서 지금 지난 9월 달에 백악관의 발표 이후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기술 개발, 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도 투자를 하지만 기업들에게도 투자를 해주겠다. 심지어는 한 발 더 나가서 미국이 개발한 기술을 개발도상국에까지 지원을 해서 네. 완전히 자기들 표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공통된 인식,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예. 거기다가 뭐 영국,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스위스,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인 경우도 이번 과세의 후속 조치를 할 때 예.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산업이 커지면 그만큼 세금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장을 키워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또 크고 무거운 이슈이다 보니까 지금 또 준비된 질문이나 내용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네, 한번 더 좋습니다. 모시고 예. 나머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